뭐라고 됐냐면 둘째 시간에 배울 내용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 변동 원인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가 제목이 202쪽에 02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나는 조금 섬세하게 좀 써놨으면 좋았겠어. 변동만 써놓지 말고 변동 원인과 그 시기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달아봐. 그러면 훨씬 더 좋아, 공부하기가. 202쪽에다가 02번의 제목에다가 뭐라고 표시한다? 변동이라고, 변동 원인과 시기라고. 이걸 물어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으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는 이미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워왔지?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배울 때마다 또 두 가지 다 하면 안 되고 이 배워왔던 지식을 동원해줘야 돼. 하나는 의사표시가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 오케이? 그럼 그걸 밑에서 설명할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번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오나? 그럼 법률 행위 밑에다가 의사표시 있음 이렇게 써버려. 법률 행위 밑에다가 의사표시 있음. 그러면 밑에 2번은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 있는 경우, 의사표시 없는 경우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의사표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렀던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배워왔잖아.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 오케이? 그럼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변동 생긴다는 거지. 두 개는 구별했지. 그러면 두 개 있다. 하나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 시기가 있고 또 하나는 상속이나 공용징수나 판결이나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시기가 두 개 있는데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냥 법률에 규정된 때에 효력이 생기니까 등기 안 해도 되고 그 얘기야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것이야. 기억하겠나? 우리가 갑의 토지가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는가 이게 첫날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을에게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가 통째로 넘어가는 현상을 이전한다고 그랬고 하나는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가 을에게 넘어가는 원인을 보니까 말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첫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큰아들에게 넘어갈 때 말이라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말이라도 어떻게 말을 해? 아들아 내가 죽으면 너에게 주마 했겠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진짜 준다 이게 증여라는 방법도 있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준다 사인증이라는 것도 있고 유언했다는 증여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죽으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유증은 유언했다는 증여는 을이 몰라. 비밀 유언이니까. 내가 죽으면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인증여거든. 죽으면 너에게 주겠다 하면 아들이 아버지 너무 오래 사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죽으면 준다고 하니까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지. 따라서 사인증여 할래 안 할래? 안 해. 증여 오면 지금 달라고 그래. 아파트 30평짜리 무더기에 혼자 아버지 살고 있냐고. 전세 살고 갔다 돌아가시라고. 따라서 말을 해야 돼.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말도 못하고 넘어가면 그게 상속이야. 상속. 알아들었나? 따라 상속의 경우에는 의사표시 없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속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등기해오면 해와야 소유권 넘어와. 안 해도 넘어와. 안 해도 넘어오고 이걸 처분하려거든 등기해서 처분해야 돼. 그럼 이걸 처분해서 이제 상속의 경우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오겠지. 팔아먹기 위해서.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이전 등기 해올 때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 이게 등기법에서 배워. 그러면 단독 신청이잖아. 왜?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 지금. 그럼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필증 법원에 등기 필증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요거 배워. 그래서 그런 거 제공 안 해도 된다 요거 배운다고.
단독 신청해서 등기해서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상속은 등기하라, 등기 없어도 된다. 언제 등기하냐면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라, 그거 배운다고.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말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그렇지, 말 않고 넘어가는 게 좋아. 말하고 넘어가면 오래 못 산다고. 바로 80까지 살 명이었는데 65세 되었더니 요양병원 가서 그냥 손톱 다 타서 죽어버려요. 어쨌든 간에 두 방법이 있구나 기억하시고, 그걸 186조와 187조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186조와 187조 도문 두 개 있잖아. 이걸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한번 읽어본다 여러분 책에. 자,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다 같이 부동산에 관한 시작.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여기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갈 때는 등기해야 넘어가고,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해야 등기 안 해도 넘어갔다가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해서 팔아먹어라. 그게 187조예요. 바로 밑에 봐 한번.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나오지? 아까 그 자리에 놔둬야 돼. 202페이지. 자꾸 말 안 듣고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린다.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02페이지. 여기 187조 하면 또 엉뚱한 짓 하다가 또 187페이지 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잖아 지금. 밑에 조문 읽어봐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시작. 본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아버지로부터 소유권 이전된다고. 안 해도 이전되었다고. 근데 그걸 제3자가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해서 팔아먹어라. 그러면 등기 나한테 해야 되는데 등기 신청해야 되거든. 근데 상속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이제 그때 그런 것은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일단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해야 돼.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하라 그런 얘기야. 이거. 오케이? 그럼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봤더니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206페이지 갔더니, 얼른 여러분들 206페이지에 3번 봤더니 186조에 적용을 받을 것인지 187조에 적용을 받을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있잖아.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거기도 1번도 보지 말고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뭐 위에 이론도 볼 곳 없어. 거기다가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냐면 취소, 동그라미 있죠. 빨간 것으로 취소. 2번의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보였나? 그 세 개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 취소, 해제, 합의 해제는 의사표시가 아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해야지. 맞아? 근데 우리 판례는 취소, 해제, 합의 해제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적용을 안 받고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이것이 판례야 이게. 그러니까 취소 해제는 등기해야 소유권이 돌아와. 당연히 돌아와 있어. 요거 하나 외우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셔. 이 토지 등기부를 봤더니 1번 소유권 보전, 소유권 갑이 이렇게 있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의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했어. 여기 보라고. 근데 이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이 공동 신청해서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면 소유권 취득한 것이야. 근데 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했대. 그래서 이 매매를 취소하면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 힘으로 등기해와야 갑의 것이라고, 안 해도 갑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판례를 공부하는 거니까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원칙이 이렇게 해야 돼. 3번, 2번 말소 이렇게 해놓고 쫙 그어야 돼. 그래야 소유권이 돌아오는데, 판례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의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돌아가고,
이렇게 등기하는 이유는 4번 병에게 이전 이렇게 팔아먹기 위해서는 등기하라 이것이 판례예요. 이게. 이해 가셨나? 그래서 자 이해해봐.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한번 외워본다. 매매, 예약, 환매, 불화, 위기, 포기 이런 것들이 다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정 유정, 제한물권 설정행위, 제한물권 양도가 다 들어가 의사표시가.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일단 등기하라. 근데 의사표시라도 취소 해제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외워본다. 의사표시 있으면 그거 쓰지 말고 요약집 아까 다 있을 텐데 한번 보실래요? 요약집 한번 보셔. 메모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메모 하시오 그러면 하면 돼. 59페이지를 한번 펴보셔봐. 요약집 59페이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썼지만 법률행위랑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여러분들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여기 봐. 일단 여기 보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원칙이 등기해야 돼. 원칙이. 그건 오른쪽으로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X좌표, Y좌표를. 다만 법률행위라도 자 여러분들 무효, 취소, 해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무효, 취소,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되냐면 취소, 해제, 취소. 자 한번 외워봐요. 취소, 해제, 해지, 합의 해제, 해제 조건 성취. 여기는 여기인데 그냥 어떻게 외우냐면 자 외운다. 취소, 해제, 해제 동생들. 해자만 들어가면 다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해자만 들어가면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책에 가서 자 202페이지로 가서 202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써놨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202페이지에 법률행위가 구체적으로 없었지? 내가 이렇게 몇 개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다 등기하라 그 말이야. 다만 의사표시가 들어가더라도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지역권 배울 때 지역권의 양도 있잖아. 그 요역지를 팔면 승역지도 자동적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야. 승역지 이용권이. 그래서 나중에 지역권 등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다행히 알게 돼. 양도 다 등기해야 돼. 양도는. 근데 양도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지역권의 양도는 지역권의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하거든. 그래서 요역지가 팔리면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도 자동적으로 따라가 버린다. 그렇게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원칙이 등기하라. 그러나 의사표시라도 취소 해지의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되지, 원칙이. 한번 여러분들 상공, 판경 이런 경우 등기 안 해도 돼. 그리고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제도가 있어. 근데 분묘기지권은 아까 등기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분묘기지권은 산에 가면 모자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자 쓰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것이야. 이게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이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법률에 규정된 때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판결이 문제가 돼. 여러분들 책에 그 187조 한번 읽어본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아니 조문만 봐. 187페이지로 가지 말고 조문 시작. 상속 공용징수 그 판결에다 동그라미 붙여봐. 판결. 그럼 이 판결은 여러분들이 판결은 그냥 저 오른쪽에 해설이 있는데 한번 써봐. 거기다가 또 판결에는 이행 판결도 있고 확인 판결도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 지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그래서 우리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너는 네 채무 이행하라 하는 판결이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채무 이행하라 하는 판결. 그러니까 말의 뜻이 있어. 자, 오른쪽을 한번 보셔. 오른쪽 203페이지에 방가로 판결 봤더니 판결은 이행 판결 나오나? 그러니까 이행 판결에다 밑줄 보고 이행하라는 판결이야. 이행을 명하는 판결. 그야말로 이행 판결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야. 이행을 명하는 판결. 따라서 이행을 명했으니까는 이행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 판결은 계약이 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전부를 확인하는 판결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판결. 계약의. 계약 체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안 했어? 이 새끼야. 계약 체결했지. 말로 온 거 계약 아니야. 막 싸움 붙은 거예요. 말로. 그래서 계약이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판결을 확인 판결이라고 그래. 그럼 형성 판결은 우리 이제 형성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배워왔거든. 그래서 형성 판결은 판결만으로 즉시 효력 발생. 판결만으로 즉시 효력 발생. 따라서 여기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이행해야지. 계약이 존재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계약의 존재만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판결은 판결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판결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행을 명했으니까 등기해야지. 이행. 확인 판결은 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했으니까 계약 체결이 되었다는 게 확인되면 등기해야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말해?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그 형성 판결이 어떤 것이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험에 밑에 한번 봐. 밑에 판결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봐. 다만 판례는 미안 그 방가로 3번에 1번 봤더니 형성적 효력을 발생하는 형성 판결 해놓고 예 해놓고 거기다가 예 나오잖아. 거기다가 네모 쳐놓고 공유물 분할 판결 네모 쳐.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형성 판결의 의미를 몰라도 그냥 형성 그러면 형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웠을 때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거 생각나죠? 일정 요건 갖추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건 형성적 효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판결이 떨어지면 즉시 효력 생긴다 그런 뜻이지. 형성권은 권리 행사하면 즉시 효력 생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형성 판결은 판결이 떨어지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의미는 그거고 여러분들 형성 판결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 사회행위 취소 판결, 말소 등기 이중 판결 3개 있는데 그것도 알 필요 없어. 3개도 안 나와. 하나만 나와. 공유물 분할 판결. 왜냐하면 공유는 우리 시험 범위니까. 그래서 형성 판결의 한 예가 무슨 판결이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이 갑의 토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A, B 3명이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공유야 공유. 자식들이 상속받은 자니 공유. 그럼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물 갈르자 할 수 있어. 근데 이 A가 다른 A와 B와 C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하자고 했더니 협력 안 하면 재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 절차에서 잘 들어. 공유물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이렇게 갈라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는 형성 판결인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공유물 분할으로 오면 자,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사람은 큰아들, 둘째, 셋째, 가운데 셋째 누가 주로 공유물 분할을 가르자고 해? 응? 막내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이 새끼들이.
그냥 이 공유물 분할 판결 오니까 판사가 막 오는 놈이 이거 막 내요. 이리 와. 아, 새끼야, 너네들 삼형제 때 그 같이 썰매 타고 다니면서 애기봉에서 놀았지 않았어? 아, 그거야, 그렇죠. 근데 왜 마음이 변했어? 형수들이 마음이 변한 거야. 이런 왼수 형수들이. 가서 자, 상의해. 대 돌려보내. 어? 대 돌려보내나. 다음에 왔지? 그때 웃으면서 와. 어떻게 해서 잘 했냐고 그랬더니 가르기는 갈라야 돼요. 근데 협의로 어떻게 가르기로 조정했구만요. 그래서 협의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걸 이것은 협의 조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조정이 이루어지면 판결 때린 거예요? 안 때린 거예요? 그럼 조정에 의한 경우는 의사표시 들어갔지? 야, 그때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밑줄 그어봐. 자, 2번. 자, 동그리면 다만 판례는 공유물 분할의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자, 협의로 동그리면 협의로 일단 협의가 들어갔으니까 의사표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의사표시 들어갔으니까 등기해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협의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밑줄 그어줘. 협의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러면 협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면 판사가 판결 때렸어 안 때렸어? 아이씨 말을 뭐 정신 차려봐. 판사가 판결 내렸어. 협의로 조정이 이루어졌어. 그래 잘 되었냐? 그래 하니까 좋다. 그럼 너네들 나중에 마음 변치 않게 그 협의로 한 거 각서 써. 그게 조정이야. 각서 써라. 이게 조정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판결이 안 떨어졌지? 자 이제 정리해보자. 공유물 분할 나봐.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되지. 근데 협의에 의한 조서가 작성되었지 조정이 이루어졌대.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안 해도 그런데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그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각서 쓰는 것을 조정이라고 그래. 판사가 조정했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러면 거기는 의사표시 들어갔지. 그냥 등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 의사표시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등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이제 여기 바로 형성 판결과 공용징수라는 말 대신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주체가 강제로 토지를 빼앗아가는 거 수용이라고 해. 그러니까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수용의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에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경매는 경락대금 납부하지? 그럼 법원이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그래서 직접 다 법원이 알아서 말소 등기도 촉탁해주고 이전 등기도 촉탁해주고 한다고. 그래서 경락대금 납부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등기 절차는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 해야 되는 경우도 안 해야 되는 경우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해지와 해지 취소 나왔지? 이제 여기 봐. 형수님이 외워봐. 형수님이 상경에서 등기하러 왔대. 형수님이 등기하러 왔는데 상경에서 술 잔뜩 먹고 취해버리면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외운데 형수가 상경에서 취했다. 그럼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이것만 외우면 돼. 자 그러면 빨리 가만히 있지 마시고 메모해봐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203페이지에 맨 위에다가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두 개. 자 형수님이 형이 뭐다? 형성 판결. 수는 수용, 상은 경매. 그리고 여기 의사표시 중에서 취가 뭐요? 취소. 해는 취해버렸으니까 등기를 한다 못 한다? 등기 못 한다 외워버리면 된다고.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으므로 등기 못 한다 이렇게.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원칙이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있잖아. 이런 거 안 해도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취득주라는 게 있어. 20년간 남의 땅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을 해.
그래서 이것을 자 여러분들 시효 완성자 시환이라 이렇게 약속하면 돼. 시환이는 등기해야 돼. 우리는 정리해보자.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를 봐라.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원칙이 등기를 해야지. 근데 취소 해제는 등기 안 해도 되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지. 우리 통틀어서 이건 이거 따지지 말고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야. 다 같이 법률 행위자. 시환이. 시효 완성자와 법률 행위자는 등기해야 된다. 두 개만 외우면 돼. 이해 가셨나? 다시 하나.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누구? 다시 법률 행위자. 그래서 크게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장 넘겨보십시다. 한 장 넘겨보시면 그 204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방가로 3번에 물권의 변동과 등기 요부 나오지. 거기다가 그 3번 이렇게 오른쪽 해버려. 방가로 3번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에 쭉 해놓고 메모해버려. 쭉 위로 올라. 여러분 밑에 다 못 외운다고 그거. 다 못 외워. 그러니까는 자 등기 요하는 경우 두 개 오면 돼. 등기 요하는 경우가 두 개. 하나는 누구? 의사표시 혼자 법률 행위자. 법률 행위자. 법률 행위 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누구? 시효 완성자. 그러니까 두 개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알면 돼. 그러면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자? 취연자.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요거만 안 해도 돼.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이런 경우는 등기 그냥 어떻게 알면 되냐면 취했는데 어떻게 등기하냐 이렇게 배우면 돼. 그래서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 하시면 돼. 설득됐나요?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 나오면 어디 그 205페이지 문제 한번 보자. 205페이지에 그 예제 한번 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나오지? 여러분 읽을 때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야 의하지 않은 경우야 여기를 물어봤어. 여기 의하지 않은 경우. 1번 관습상 법정 나오잖아. 법정. 여러분들은 법정 나오면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정 나오면. 2번 이행 판결 나왔지.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봐라. 등기해야 되는 경우 여기라고.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판결 중에서도. 근데 형판은 안 해도 됐지?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 이행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 시기는 판결 시효 등기했을 때요. 등기했을 때 그 2번이 틀렸잖아. 거기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3번 상속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맞지? 경매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일단. 그래서 매각대금 납부하지? 그럼 그때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예요. 매각대금 납부하면. 5번 건물의 신축이야. 건물의 신축은 여기 봐. 건물 신축은 의사표시 없었지. 그냥 등기 없어도 돼. 그러니까 보존 등기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건물 신축은 그냥 기억하시면 돼. 의사표시 있냐 없냐를 먼저 해결해. 신축 건물은 의사표시 없었잖아. 그러니까 의사표시 없으니까 일단 여기라고 기억하라니까. 의사표시 없으면 여기야 여기 다 등기 안 해도 돼 원칙이. 이해하셨어?